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특히 엑셀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가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 표는 그릇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예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릇이 이렇게 물그릇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요 바닥에 아래에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이때 이 구멍에 지름이 D가 됩니다. 지름이 여기 작은 구멍이 났는데 이 구멍에 지름이 D가 되는 거고, 채워져 있는 물의 높이가 H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이제 졸졸졸 새 나오겠죠? 그때 물이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전체가 다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걸린 시간은 t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이제 t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 높이는 h가 되겠죠? h가 30, 10, 4cm, 1cm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요 지름은 높이를 h라고 하고 지름을 그냥 기호 d라고 표시하고, 여기 있는 이 값들은 모두 다 이제 시간이라고 t라고 이렇게 이제 변수를 설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지름, 예를 들어서 지름이 2cm인 구멍에 놨는데 물이 많이 들어있을 때는 물이 다 용기가 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길겠고, 물이 점점 줄어들면 다 빠져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지름이 2일 때 30에서 시작하는데 10cm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4cm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또 여기서 빼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이해를 해도 됩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특히 여기서는 이제 종속 변수가 t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종속 변수 t가 되고, 살펴볼까요? 여기서 종속 변수는 t가 됩니다. 변수가 t가 되는 거고, 독립 변수가 두 개 있죠. 독립 변수가 d하고 h하고 t,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관계식이 t는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더하기 뭐 이렇게 이런 관계식은 아니겠죠. 높이와 지름이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t의 a승 그리고 h의 b승 곱하기 어떤 뭐 상수 k, 이런 형태로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0일 때 0일 때 다 0이어야 되니까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없을 테고, 그래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이제 관계식을 함수식이죠. 그리고 함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이제 엑셀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데, 어, 조금 엑셀을 잘하면 여러 가지 이제 변수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단히 하는 경우에는 좀 쉽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뭐냐, 왜 이렇게 돼 있어 자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원래 t를 이렇게 그려주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여기 t. 자, 표를 직접 한번, 이거는 이제 다른데 이미지를 긁어온 거고 우리가 표를 직접 작성을 해봐야겠죠. 그러려면 셀을 선택해서 여기에 높이 h를 이렇게 놓고 h를 놓고 d도 이렇게나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t, h 여기를 아예 첫 번째 셀부터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h가 30일 때 d는 1.5 그리고 2, 3, 5 이렇게 다 30일 때 컨트롤 C, 이거 다 V, V, V 이렇게 다 동일하게 넣자고요. 그럼 시간은 73초, 41.2초, 18.2초, 6.8초, 이렇게 이제 엑셀다운 표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이는 10도 있었죠. 그럼 여기는 10도 4개 있어야 돼요. 그죠? 10도 4개 이렇게 써야 되고 4, 4, 예. 같은 값을 계속 넣을 때는 셀의 오른쪽 아래를 잡고 이렇게 끌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1도 4개 들어갈 거죠. 그래서 셀을 선택해서 이렇게 예,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동일한 값으로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도 다 D가 1.5, 2, 3, 5가 다 들어갈 거죠. 그래서 컨트롤 V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T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줘야죠. 43.5, 23.7, 그리고 10.5, 3.9 이런 형태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26.7, 15.0, 6.8, 2.2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13.5, 7.2, 7.2 그리고 두 개가 3.715, 3.7, 1.5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어요. 자, 먼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은 h는 고정해 놓고 d를 변화시킬 때 t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요 데이터들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h는 고정, 여기서 이제 h는 고정하고 h 고정 그리고 td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첫 번째로 네,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데 예상을 한번 하고 그려봐야겠죠. D가 커지면, 즉 구멍이 커지면 시간은 적게 걸려요. 그 반비례인데 이게 어떤 형태의 반비례인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여기 이제 비어있는 셀을 하나 클릭을 하고 메뉴에 삽입 메뉴가 있습니다. 삽입을 선택하고 그럼 여러 가지 또 하위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차트 메뉴가 있어요. 차트를 선택하는데 여기 분산형 차트가 있습니다. 분산형 차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차트를 그릴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여기 이제 추가가 있죠. 여기 추가를 또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계열 이름 나오는데 계열 이름은 이 어떤 그래프인지 뭐 차트 제목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H가 30 고정일 때 TD 사이 관계죠. 이게 특히 X 값을 우리 D라고 하면 D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1.5, 2, 3, 5를 X에다 놓고 그런데 Y 값 선택을 할 때는 이건 다 지워줘야 돼요. 지우고 이제 T가 Y축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T를 4개 또 선택을 합니다. 해당하는 T를.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D가 증가할수록 시간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뭐 충분히 예상했는데 이게 반비례는 맞죠? 반비례니까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물리학이나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비례 관계를 찾으면 명확합니다. 이게 직선은 직선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곡선이면 이게 제곱의 반비례인지 또 제곱인지 뭐 세제곱인지 1.5제곱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직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지워보시고 이번에는 여기 축에다가 축에 T를 좀 오른쪽으로 옮겨볼 거예요. T를 멀리 컨트롤 X에서 멀리 좀 옮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새로운 걸 좀 우리가 써보려고 하니까요. 여기는 D분의 1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1 나누기 D D분의 1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1 나누기 D 제곱분의 1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만 만들어 봅시다. 그럼 D분의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1.5의 역수를 여기 계산해 줘야겠죠. 계산하고자 하는 비어있는 셀에 선택을 하고 위쪽에 수식 입력 줄에 가서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는 이꼬르를 타이핑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1 나누기니까 1을 쓰고 1 타이핑하고 슬래시 이게 나누기죠. 타이핑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바로 왼쪽 데이터죠. 이 데이터 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데이터 셀의 셀 번호가 여기 B14입니다. 여기 나오면서 바로 엔터를 쳐주면 이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런데 이 계산은 이 아래 모두 다 적용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셀을 잡고 셀의 오른쪽 아래를 잡고 쭉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 계산이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1 나누기 d제곱분의 1도 한번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는 테이핑 해주고 1 나누기죠. 1 나누기 D를 클릭하고 제곱은 꺽쇠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예. 숫자 6 위에 있는 Shift 6을 누르면 꺽쇠 2가 제곱 표시로 이제 연산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세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른 데이터들도 동일하게 계산하고 싶다.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예, 그래도 동일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비어있는 셀을 오른쪽에 가서 선택을 하시고 삽입 메뉴에서 분산형 차트를 클릭해 주세요. 자, 차트 백그라운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데이터 선택 그리고 추가. 자, 이번에 뭐 제목은 H는 30 일단 이렇게 해두고 T 1 나누기 D 관계 한번 보는 겁니다. X 값은 1 나누기 D죠. D의 역수 이렇게 원하는 H30인 구간만 선택을 해주시고 계열의 Y값 입력할 때는 지우고 일단 먼저 지워놓고 Y값을 이렇게 T 아니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었죠. 이게 아니라 다시 T를 선택해야죠. T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이건 직선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약간 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한 번 더 제곱을 해보면 이게 이번에는 조금 더 직선같이 될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요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밀어놓고 아니면 지워요. 다시 지워놓습니다. 이제 지울 필요가 없었나요? 예, 지울 필요가 없고 이걸 수정을 해도 좋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세요. 데이터 선택을 합니다. 그래놓고 요거를 편집을 다시 하세요. 편집을 하면 이번에는 x 값을 이 값이 아니라 d 제곱분의 1, 그죠? 요 값을 선택을 하는 거죠. 다 지운 다음에 d 제곱분의 1을 선택하고 여기도 우리 제곱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이 뭐죠? 예. h는 30 그리고 t d제곱분의 1 이런 관계를 살펴보는 거다. 해놓고 확인을 누르세요.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직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세제곱분의 1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마 직선이 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t는 d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또는 그렇죠. d제곱의 반비례 또는 d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에서 오른쪽 위에 플러스 차트 요소를 클릭을 해줍니다. 축 제목도 한번 같이 나타내고 싶으면 축 제목도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는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 오른쪽 꺽쇠 화살표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또 메뉴가 나오는데 이번에 기타 옵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D가 아주 크면 T는 0이겠죠. 그래서 절편은 0으로 잡아요. 그래놓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 이게 중요하죠. 수식을 차트에 표시. 그러면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Y는 164.39 그래서 약 160이라고 해도 되고 약 165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H가 30인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T가 D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것이 거의 맞아 보여요. 그럼 다른 데이터들도 한번 선택을 해봐야죠. 다른 데이터들도. 그래서 다른 것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이번에는 이걸 아예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해놓고 컨트롤 V 하면 이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복사하기 하지 마시고 새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이번에는 H가 10일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예, 삽입, 차트, 분산형. 이렇게 이제 이 셀 바로 옆에서 가까운 데서 셀을 잡고 클릭을 해주면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임의에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래서 이런 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한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다 삭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시고 이번에는 h가 10인 경우 계열의 x 값은 h가 10이면서 d제곱분의 1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계열의 y 값은 일단 먼저 지워주라고 그랬죠. y 값에 해당하는 t죠. t 4개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쓸어서 선택을 해주면 이거 역시 d가 아니라 지금 d를 잘못 선택했네요. d 제곱분의 1을 선택했어야죠. 데이터에 가서 편집, x값 지워주시고 d제곱분의 1에 해당하는 4개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직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가 동일하게 추세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축 제목, 추세선의 화살표, 기타 옵션 클릭해서 절편 0으로 만들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면 이번에는 97.0에서 약 97 정도의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것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있는 이제 y, x의 이 기울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먼저 선택을 해서 중요한 건 뭐냐? t가 d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걸 이제 알아낸 거죠. 좀 지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다 이제 결과를 한번 쓰는데 메모를 이렇게 해둬야 됩니다. t는 d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네. 비례. 이건 그냥 아무 말 없이 비례 그러면 정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과 하나를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두 번째 결과도 필요한데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t와 h 사이의 관계를 좀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t와 h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넣어놓고 두 번째는 t와 h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이런 형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d를 고정해야겠죠. th 사이의 관계를 보려면 d를 고정해야 돼요. d를 고정.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d가 이렇게 하나 고정해야 되니까 h가 좀 산만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래프는 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여기 따라하기 해보시는데 삽입 누르시고 분산형 차트 클릭해 봅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을 하고 추가를 하는데 계열의 x 값은 바로 d를 1.5로 하고 여기 메모를 해보죠. d를 1.5로 하고 그리고 th 사이 관계를 볼 거예요. 되게 이제 높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h에 비례하는지 h 제곱에 또는 세제곱에 비례하는지 아니면 뭐 루트에 비례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의 x 값은 h를 잡아보겠습니다. h가 여기 30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 개 선택해 줘야 돼요. 3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 있죠. 요 4개의 값은 d가 1.5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1.5에 대한 h값 30, 10, 4, 1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계열의 y값은 그 값에 해당하는 t죠. t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t가 가려져 있네요. 일단 확인을 못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고 이 표를 차트를 위로 오른쪽으로 버리세요. 버리시고 여기 다시 버리면 안 되고 t를 보이게 해야 되니까 t를 보이게 셀을 선택해야 되니까 데이터 선택을 다시 하세요. 편집해서 계열의 y 값은 여기 73이죠. 그리고 43.5 그리고 26.7 그리고 13.5 4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이번에는 이게 위로 볼록하잖아요. 위로 볼록.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곱이나 세제곱이 아니라 루트나 3제곱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t는 루트 h에 비례하나?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거는 일단 정비례가 아니니까 지워주시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삽입 차트. 그러려면 h를 루트 h를 또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에 루트 h를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루트 h는 sqrt h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말로 루트 h 해도 돼요. 루트 h. 여기는 이름을 그냥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는 하시고 는 수식 입력줄 선택해서 는 하시고 루트는 sqrt입니다. sqrt 괄호 열고 이렇게 한 다음에 h를 선택을 해주고 괄호 닫아야 돼요. 괄호 닫기 엔터 해주면 요 30의 루트 5.47 정도가 계산이 되고, 이거는 그 아래 값들도 동일하게 다 선택을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다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메뉴에서 삽입 메뉴 그리고 차트에서 분산형 차트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t를 보이게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 추가 계열의 x 값은 여기 그죠? 루트 h인 거죠. 얘를 1.5에 해당하는 루트 h를 이렇게 4개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이 됐죠? 자, 그 다음 계열의 y 값은 뭐예요? t. 이거에 해당하는 t 값이죠. 하나, 둘, 셋, 4개. 1.5에 해당하는 t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 계열의 이름은 t와 이번에는 루트 h 사이 관계죠. 루트 h 사이 관계. 이름을 좀, 여기는 d를 고정한 거죠. d는 1.5 고정하고, t하고 루트 h니까 h의 0.5승, 0.5제곱.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이번에는 이제 직선이 나오네요. 그러면 t는 루트 h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죠.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차트 요소, 그리고 추세선, 기타 옵션, 선형, 추세선은 선형으로 넣으시고 절표는 역시 0으로 잡고요.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게 되면 이번에는 y는 13.429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x가. 그래서 이 추세선 직선이 이 선형 피팅한 직선하고 데이터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결과는 t는 루트 h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지우고 결과 t는 루트 h에 비례한다. h의 2분의 1승에 비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t는 d제곱분의 루트 h에 비례하는 거겠죠. 그죠? d 제곱분의 1에도 비례하고 h분의 1에도 비례하니까 우리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이 결과 3, 이 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t는 여기 이제 수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수식으로 안 쓰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수식을 쓸 때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삽입해서 오른쪽 끝에 가면 수식이 있죠. 자, 여기에 그대로 쓰면 돼요. t는 비례 PROPTO 이렇게 슬래시 역슬래시를 입력하면 PROPTO 맞나요? 예. 그러면 이제 비례한다는 얘기고 루트 h는 sqrt h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누기 d제곱이죠. d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 결과는 이제 얻은 거죠. 결과 3, t는 d제곱분의 h에 비례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비례 상수가 얼마인지, 그죠? t는 k 이런 식이 되겠죠. 비례 상수를 구하면.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구하는 과정을 여기 이제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t 데이터를 또 한번 지워서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컨트롤 잘라내기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쪽에다가 여기 새롭게 열을 컬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루트 h 나누기 d제곱, 그죠? 그래서 루트 h의 2분의 1승 루트 h가 루트 h 나누기 d제곱. 뭐 이름이야 뭐 어떻게 정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는 하시고 이미 d제곱 분의 1은 계산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곱하기 루트 h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값이 계산이 되고 나머지 모든 셀들도 동일하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 그릴 준비가 됐어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 볼까요? 예. 자, 삽입, 차트, 분산형.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주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예, 데이터 선택, 추가. 계열의 X값은 예, D제곱분의 루트 H. 이 값들을 다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계열의 Y값 지워주시고 T값이죠. T값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열의 이름은 자, 우리 DH 관계.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확인해주겠어요. 또 확인합시다. 그러면 직선이 나오는 걸 여기 이렇게 튀는 데이터가 몇 개씩 있는 것 같은데 직선이 나오는 걸 확인했죠.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차트 요소 클릭을 해주시고 추세선, 그죠? 추세선, 그 다음에 기타 옵션 들어갑니다. 자, 선형으로 선택, 절표는 0으로 수식을 차트에 표시. 그러면 y는 30.168이 나와서 y는 30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물론 t는 요 식이 어떻게 돼요? 요 식, 이 수식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져와서 이 비례상수가 30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다른 더 고급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특히 정비례로 나타내서 직관적으로 무엇이 무엇에 정비례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 보고서 작성하고 데이터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